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에는 다양한 매력이 숨어 있죠. 수년 들어서 별을 바라보면 별이 그 아름다운 보석 같아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때론 소중함을 전하기도 하는 별. 별똥별을 보면서 막 무슨 소원도 빌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싶어서 시민천문대를 찾았어요. 밤하늘 별 속에 숨은 반짝이는 과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오늘은 별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별 하면 뭐 떠오르는 것들, 낭만, 또 추억이 가득한 이야기들 떠오르실 텐데 두 분은 어떠실지. 네, 저는 대학 시절에 네. 천문 관측을 밤에 하던 기억이 납니다. 별은 참 아름답습니다. 별을 보고 있으면 쭉 빨려들 것 같은 아름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간이 너무 넓어서 너무 무서운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추억 낭만보다는 아픔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유성우가 저를 괴롭힙니다. 멋진 쇼잖아요. 그거. 그죠? 1999년도에 세계 천문학회에서 사자자리 유성우가 아시아에 떨어질 거라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불과 저희들이 120명 규모의 12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발표와 달리 유성우가 안 떨어졌습니다. 1200명의 원성을 사셨겠네요. 또 2000년도에 다시 한번 또 천문학회에서 또 한 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날도 한 1000여 명이 왔는데 역시 안 떨어졌어요. 또 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안 했습니다. 그때는 천문연구원에서도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날 천문대에서 한 11시 반이 되는데 갑자기 뭐가 휙휙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지껏 천문을 하면서 본 유성우보다 그날 하루 본 게 더 많이 봤을 정도로. 최영민 대장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긴 이야기였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문연이 유성우가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안 쏟아졌다. 그래서 내가 고생했다. 이 얘기거든요. 천문대의 특성은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관측하자. 이게 안 됩니다. 유성우도 비슷합니다. 유성우는 혜성이 태양 근처로 오게 되면 물질이 타가지고 이렇게 혜성이 지나가는 궤도에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지구 궤도랑 이렇게 두 개가 마주치면 그럼 그 물질들이 지구로 들어오면 그게 유성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구가 자전할 때 혜성이 이렇게 태양 근처에 많이 뿌려놓고 간 곳을 들어갈 때는 좋은데 이게 혜성이 지나간 지 오래됐다. 그러면 잔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지구가 지나갈 때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운과 재수의 영역이다. 요즘 같은 계절이 별을 보기가 특히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 대장님 왜 그런가요, 이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려오면 쾌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추위에 별이 밝게 보인다. 겨울철에 밝은 별들이 많아요. 또 일단은 화려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맑은 공기 속에 사진 찍으면 또 별 사진 찍는 사람들은 겨울을 선호합니다.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 보이는 별.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 속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별의 밝기에 따라 달라지는 별의 등급, 등성입니다. 기원전 135년 전쯤에 별을 밝기에 따라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1등성 그러면은 6등성이 더 밝겠구나. 숫자가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밝기가 흐린 별들을 뜻합니다. 수많은 별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담긴 밤하늘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롭네요. 근데 원초적인 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박사님, 별이 정말 반짝반짝 하나요? 동요도 있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어렸을 때부터 듣던 동요잖아요. 별은 항성이라고 해요. 그 항자가 항상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항성은 원래 가만히 있는데 이게 반짝반짝하는 이유는 지구 대기 때문이에요. 그 별빛이 우리에게 쭉 오다가 지구 대기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니까 유동을 하니까 별이 반짝반짝 움직여서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이 별이라는 게 참 관측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시간도 그렇고 남들은 잠을 자러 들어갈 때 저희들은 이제 옷을 입고
출근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천문대 가서 망원경 준비하고 관측을 시작하죠. 그래서 국내는 보현산, 소백산에 있고요. 저희들이 더 선호하는 좋은 천문대는 다 외국에 있습니다. 하와이나 칠레 같은 곳에. 그 영화 컨택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황무지 같은 곳에 다 있는 그 망원경 그런 장소. 그거는 이제 전파 망원경.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제 광학 망원경. 광학 망원경은 산 위에 있고요. 이런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면 정말 별이 쏟아지듯이 많거든요. 도시에는 광공해가 있죠. 그래서 빛이 우선 많죠. 가로등이나 도시의 불빛이나 그냥 차의 건물들에서 불빛. 나오는 빛들. 예, 그 빛하고 대기 중에 있는 공해 물질들. 얘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시골에 저희 어렸을 때 가보면 별이 정말 많으니까 어린 마음에 또 욕심이 생겨요. 동생하고. 저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니? 형이 한번 세볼까? 두 분 해보셨죠? 별 세보셨죠? 저 같은 경우 별을 세보기보다는요. 네. 찾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찾았다. 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한 번에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그건 단 북반구가 남반구가 합쳤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이제 사는 분들은 표현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2,000개 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지역.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한 1년에 한 180일에서 190일을 별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0일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는 광공해.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럼 미세먼지 같은 게 껴있으면 별이 안 보이거든요. 별 뭐 밤하늘 그려봐. 그러면은 까맣게 하고 노란 별을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별이 다 노란색은 분명히 아닐 것 같거든요. 탄생하는 시기에는 푸른색을 띠고 탄생을 하죠. 일단은 푸른색으로 탄생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태양이 한 6,000도 정도 됐는데 한 10,000도 정도 됐을 때는 흰색을 띠고 지금 우리 태양이 보면 약간 주황색, 오렌지색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온도가 한 6,000도. 아니, 참 신기하네. 별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그러면 별이라는 것도 사람처럼 가장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가 넘치고 뭐랄까 전성기? 태양이 바로 전성기에 있죠. 지금요? 그래서, 예, 별들도 계열이 있어서 몇 개의 계열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가장 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계열을 주계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양이 바로 그 주계열에 있는 별이에요. 태양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신기하게. 예, 예. 그래서 일생이라고 표현하죠. 별의 일생. 별의 일생. 자, 오늘은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별과 이별을 하겠고요. 제2부 별의 과학에서는 역사 속의 별 관측 이야기, 별들에게 물어봐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과학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